안녕하세요. 이번 경기 침체는 가늘고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량을 늘려라. 경기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4.5에서 0.25% 올려서 4.75%가 되었고 3월달이 되면 또 0.25%를 올려서 5.0을 넘길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월달, 5월달쯤 미 연준에서 내놓는 메시지가 어떨지를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월달에 0.25% 올리고 난 이후에는 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헷갈립니다. 어쩌자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좋은 쪽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쪽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올릴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암중모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곧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2023년에는 금리를 내릴 일이 없다. 빨라야 2025년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2025년 말쯤이나 되어야 금리를 내리겠죠.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쯤부터 아마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더 빨리, 더 깊게 아마 충격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뻥뻥 터져 나가고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그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생활비를 어떻게든 마련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게끔, 대비할 수 있게끔 비상자금을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3개월, 6개월, 1년치, 2년치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죠. 그 돈은 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비상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6개월, 1년치는커녕 당장 다음 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해야죠. 당장에는 한 달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한 달치 생활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어렵다라는 걸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들이 강요하고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안 될 수 없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2022년, 2023년 금리를 계속 올리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 건 25년쯤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26, 27년에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2027년 많은 경기 침체를 겪는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괜찮으려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26, 27년에 경기 침체가 완전 심해지는 거고 23, 24, 25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는 계속 봐야죠. 이래저래 쉽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갔다.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야 되죠. 1980년대 초나 2007년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지만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장담을 하겠냐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금만은 대비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더욱 현금이 필수다. 잠재적인 해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치 정도의 생활비는 저축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삶의 무게, 어려움들은 꽤나 심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잘 지내는 각오를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 경기 침체가 가늘고 길다라는 건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예정된 충격이 점점 더 우리 곁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큰 쇼크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일들이,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를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유예했던 자영업자들의 연체, 채무 유예시키고 또 유예시켰죠. 나중에는 이자까지 유예를 시켰단 말이죠. 그게 윤석열 정부 때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또 똑같이 유예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은 각종 금융 지표가 매우 양호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 가려져 있는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제가 대폭탄을 맞는 충격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2023년 1월부터 무역적자 120억 달러를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1년, 2년 가면 한국 경제가 다 무너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2022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97%가 날아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마이너스 이익을 보였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두 곳이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2022년 4분기에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기간 동안, 잠깐 동안 일시적이라면 괜찮은데 23년도 2022년 4분기에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